죄송한 얘기지만 이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가 아니다. 반드시 투자가 같이 병행이 되셔야지만 자산 증식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실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닌 투자자가 원하는 아파트로 시세 차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아파트, 소액 투자,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야만 합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55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오래전부터 매일 강의 시청했었는데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계속 전셋집만 돌아다니다 얼마 전 빅데이터 강의에 큰 깨달음을 받아 바로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성내동에 살고 있어 주변에 삼성 레미안 13억 정도에 나와있는 43평 보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 상담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40평대에 지금 13억 자금으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있는 지역보다 더 상급적 상급 아파트로 30평대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13억대가 아닌 12억대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추천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나머지 1억 정도 남는 자금으로는 소액 투자를 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투자가 같이 병행이 되셔야지만 자산 증식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대면 상담 다시 받으셔서 아파트와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소액 투자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왜 제가 30평대 더 상급적 일대 갈 수 있는지 그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방법들을 설명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40평대의 아파트를 13억대 수준에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아파트 제가 앞전에 매물을 좀 확인해 보니 13억 중반에 저층으로 나와 있는 물건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이 물건을 보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물건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적기가 찾아왔거든요. 자, 이런 좋은 적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낙폭이 확대된 아파트를 잘 선별해서 선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낙폭이 많이 확대된 아파트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하겠죠.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잘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실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잘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가 원하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 이걸 또 잘 구별하고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닌 투자자가 원하는 아파트로 매수에 임하셔야만 합니다. 자, 실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일단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당연히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를 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가성비가 좋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거주의 만족도는 높은데 금액적인 부분에선 저렴한 아파트를 뜻하는 거겠죠. 자, 그런 아파트를 원하려면 일단 거주의 만족도가 높은 평형대는 어떤 평형대일까요? 중대형 평형 40평대 또는 50평 대형 50평 60평 그 이상 이런 넓은 평형대를 원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파트 평형대 구성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는 연식적인 부분에서 노후돼야만 금액이 그나마 저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고르면 안 되겠죠. 세대수가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적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봐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의 큰 특징은 뭐냐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 이게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투자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일단 확인을 또 해본다면 이분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단 하나죠. 시세 차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아파트. 요런 아파트를 가장 첫 번째 기준에서 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전세 시세가 높은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아파트는 중소형 20평대 또는 중형 30평대 요 기준의 아파트 평형대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보시는 그런 투자 수요층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의 갭 차이가 작아야만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많이 나려면 중소형 또는 중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노연식이 되는 아파트가 아닌 신축급 연식, 신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대수가 적으면 안 되죠. 당연히 세대수가 많은 대규모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을 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곳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자, 그런데 지금 집값 하락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집값 하락에 있어서 1주택 실수요자들의 매물 출회 현상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에 취약한 분들은 영끌하신 분들이겠죠. 자, 영끌이라는 건 뭡니까? 본인 소득 수준 대비해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대출을 끌어다가 쓰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서울 중심부 핵심 지역 일대에 많이 있을까요? 대다수의 강동구뿐만 아니라 이런 강남 4구 이런 지역을 보시게 되면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가 대다수인데 그런 아파트에 영끌하신 분들이 있나요? 거의 없죠. 대다수의 영끌하신 분들은 강북, 서울 외곽 지역 일대 분포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따라서 이런 지역 일대에 영끌하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물건을 출회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적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형, 대형 평형대 구성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실거주 목적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이거 매도하고 또 어딘가에 또 뭐 전세나 월세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끌고 가시죠. 대다수 지금 물건 출회가 많이 나와서 집값 하락세가 가속화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는 투자자가 많이 유입된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 역전세에 놓인 아파트들이 많죠.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하락되어 생기는 현상이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반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투자 수요층들은 이렇게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물건 출회가 많이 나와서 물건이 많이 적체가 되어 가격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아파트에 그런 역전세빨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세대수가 많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매도 호가를 낮추고자 하는 분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아파트다 보니 가뜩이나 하락에 대한 거래가 나오면 이게 계속적으로 연쇄 이동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투자한 아파트의 낙폭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이 보고자 하는 이 강동구 성내동 삼성 아파트를 보게 되면 1번에 적합한 아파트인지 2번에 적합한 아파트인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하겠죠. 자, 우리 아파트 지금 보시는 평형대가 40평대입니다. 중소형, 중형이 아니라 중대형, 대형 평형대 아파트 위주로 보고 계신 기준입니다. 또 연식도 1999년식입니다. 그러면 약 20년 차가 넘어가는 아파트 아닙니까? 25년 정도 되는 아파트죠. 세대수도 1000세대이기는 하지만 20평대, 30평대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평대의 세대수가 굉장히 적다. 또 거래량도 굉장히 적게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40평대 기준에서. 따라서 우리 아파트는 실수요에 적합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또 이 아파트가 20년 차가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재건축이 되는, 그리고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투자 수요에 더 적합한 아파트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사업성이 거의 없는 아파트다. 그렇다고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냐? 그 또한 굉장히 어려운 아파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층들이 원하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낙폭이 확대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된 아파트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실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로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아파트 전고점이 얼마였냐면 13억 6천이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지금 집값 하락에 있어서도 전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거의 없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점을 달리 보셔야만 합니다. 자, 이 아파트가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상승을 했던 금액이냐? 그 기준에서 본다면 아파트 상승률을 대입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걸 봤을 때 이 아파트는 원래 16억까지 상승했어야 할 아파트인데 16억은커녕 지금 13억 정도 수준밖에는 올라가지 못했다. 부동산 상승장에서도 불구하고 16억이 아닌 아예 상승에 못 미치는 금액대 선까지 올라간 거죠. 이거는 저평가된 아파트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16억까지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세가 13억 중반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5% 수준만 하락한 수준이겠죠. 그래서 저는 낙폭이 확대된 아파트가 아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사실상 죄송한 얘기지만 이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미래 가치가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린 거고, 차라리 저는 낙폭이 확대된 2번 투자자가 많이 유입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봐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 폭넓게 시야를 넓게 봐서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강동구 똑같은 지역 일대에 고덕신도시 쪽 일대에 있는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 30평대 기준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웬만한 고덕신도시 지역 일대의 30평대 아파트가 매매 시세가 기존에 17억 중반까지 상승했던 아파트인데 여기 지금 현재 12억 중반으로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낙폭이 마이너스 30% 정도 나는 거 아닙니까? A가 좋습니까? B가 좋습니까? 당연히 B가 좋죠. 자, B의 낙폭이 큰 이유가 뭐예요? 중소형 또는 중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고 신축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대단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곳은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 호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또 매도 금액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 밑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B를 취득하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인 방향이겠죠. 또 폭넓게 더 크게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강동구가 아닌 송파로 접근도 가능이 됩니다. 자, 송파 파크아비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문정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죠. 이 아파트도 똑같이 30평대 기준에서 볼 수 있다. 자, 이 아파트도 정고점이 얼만큼 상승했었던 아파트냐면 18억 중반까지 상승했던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도 똑같이 낙폭이 확대돼서 12억 중반까지 하락한 아파트다. 즉 물건이 12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33% 하락된 아파트죠. 이런 아파트를 잡아야죠. 그럼 우리 구독자님이 봤을 때 강동구 성내동이 좋습니까? 아니면 송파가 좋습니까? 그리고 25년
재건축이 안 되는, 리모델링도 불가능한 삼성 레미안 보겠습니까? 아니면 파카비오 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오히려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저렴하네요. 12억대. 그러니까 얼마가 남습니까? 플러스 1억이 남죠. 이 1억 남은 자금으로 뭘 해야 됩니까? 소액 투자해야 된다. 플러스 소액 투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이 생각한 방향으로 원래는 1주택 전액 뭐 현금으로 할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으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13억 중반까지 생각했던 아파트 주택이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고점이 13억 5천이었어. 시세 차익도 얼마 안 올라가. 오히려 내가 고점 물 수도 있는 확률도 높아요. 그런데 12억대로 마이너스 30%까지 폭락한 상급 지역, 상급 아파트를 우리는 12억대 수준에서 취득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자금이 1억이 남네. 이 자금 갖고 어떻게 합니까? 현금 묻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시세 차익이 날 만한 소액 투자를 또 하셔야지. 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겠죠. 따라서 시야를 좀 더 폭넓게 보셔야 되고, 지금은 투자자가 많이 유입된 아파트를 집중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이 아파트에 따른 전략 반드시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소액 투자도 반드시 병행하셔야만 한다. 요거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통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